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원룸형 주택과 소형 주택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용어는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타나는 용어인데요. 2022년 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동일한 날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32411호에서 원룸형 주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대신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24년 3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동일한 날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34320호에서 소형 주택에 관한 규정 또한 일부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두 차례의 개정 1, 2번이라고 번호를 붙여 두었습니다.에 관하여 이번 만남에서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원룸형 주택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만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가지 개정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개정 내용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드렸던 대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두 차례의 개정 가운데 있어서 첫 번째 개정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2년 2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동일한 날에 시행된 대통령령 제32411호가 신법령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 직전의 법령은 구법령에 해당될 것입니다. 구법령 관련 정보도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번은 구법령에 관한 정보이고요, 2번은 신법령에 관한 정보이며, 그리고 이처럼 신구의 비교표에서는요, 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그리고 그에 상당하는 신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여기까지도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초점을 둘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편의상 생략하였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1항은요, 법 제2조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 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1항은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호가 원룸형이고요, 제2호는요 바로
단지형 연립주택이고요. 제3호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 다음 화면에 이러한 내용 나타나 있으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는 총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제가 편의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뒤에는 이것까지도 제가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법에서는요, 제1항, 제1호에 원룸형 주택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고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총 4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목부터 라목까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핵심 내용인 가목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하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법령에서는요, 원룸형 주택이 소형 주택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가목 또한요, 그 주거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편의상 일단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중 일부 또한 개정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고 드렸던 대로요, 두 번째 개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9일 일부 개정되어 동일한 날에 시행된 것이 바로 신법령에 해당될 것입니다. 신법령은 2번에 정리해 두었고요. 한 화면에 신법령 모두를 정리할 수 없어 다음 화면에 나머지 일부 내용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번의 국법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신법령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이미 확인하였던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1호, 제2호, 제3호로 구성된다는 것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제1호가 소형주택, 제2호가 단지형 연립주택, 제3호가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러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도 다음 화면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1호 소형주택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주택은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또한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가지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목,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목,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와 관련이 있는데요. 잠시 후 따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되돌아가도록 하죠.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 다목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았던 나목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 4 주택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범위라는 것은요, 앞부분은 혼자서라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욕실과 관련이 있겠죠. 취사시설, 부엌과 관련이 있겠죠. 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요, 2024년 2월 29일 신설된 내용인데요. 그 시행일은 2024년 3월 1일이고요. 이는 대통령령 제34265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 또한 소득세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러한 제10조는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제1항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제1항은 3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형 생활주택은 3가지 종류로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중 소형 주택에 관하여 정리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단지형 연립주택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당연히 소형 주택이 아닌 그러한 연립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2호와 제3호 모두 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단서의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의 단서입니다.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경우, 즉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잠시 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제3호의 단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제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세대 주택 또한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4층 이하여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개정 내용의 두 번째 화면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과 제3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기에 앞서 예고 드렸던 대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그리고 관련된 아파트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는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 제가 앞서 강조드렸던 내용이죠. 소형주택 또한 공동주택에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럼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반면에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기숙사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 또한 주택법과 건축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1항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예, 제1, 2, 3호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제2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있어 아파트는 가목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연립주택은 다목인 나목,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요, 다목인 다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파트는요, 그 규정에 따르면 5층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가운데 있어 연립주택은요, 4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요, 4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제2항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요, 그 공급 기준 및 건설 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만은 하위 법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위로 되돌아가서 제2항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면서 예외적인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를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달리 말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예를 들어보자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그런 경우도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1호 정식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2호입니다. 자, 핵심 내용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 있어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또한 예외로 규정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완화시켜주고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제3항 하나의 건축물에는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섞어서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